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또 가격이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각종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시장의 상황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또 물가 지표 중에서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즉 도매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 이전치를 좀 크게 하회하고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한시름 돌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미국 경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라는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천 건으로 지금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지금 고용시장도 탄탄하다. 즉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이 얘기는 향후에 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도 수출입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추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미국의 CPI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트 애널리스트의 의견인데요. 지난 1월 10일 이후로 비트코인 시세, 변동성 지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갖다가 다 한 차트에 놓고 분석한 결과 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거시경제 지표들이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의 추이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고 금리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보스턴 연은 총재가 또 어제 직접 발언을 통해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조정이 올해 금리를 2회 인하로 선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반영한 결과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6월달과 7월달까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9월이나 11월 중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저께 GBTC의 유출량이 많이 급감을 했었는데 다시 하루 사이에 또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사이에 무려 1780개의 BTC가 GBTC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GBTC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곧 역전이 될 텐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순위에서 GBTC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피델리티, 테더, 이런 순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순서들은 이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피델리티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아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또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이 구간 동안에 지금 활성 주소 수의 증가들을 살펴보면은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를 거의 압도적으로 찍고 있고요. 지금 35만 개 이상의 활성 주소의 어떤 증가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 동안에 많은 신규 유입세들이 진입을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에 CDD라고 해서 오래된 코인들이 파괴되는 이 수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 이후에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 동안에 지금 극도로 많이 줄어든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2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지금 CDD를 이렇게까지 높게 발생시킨다고 하는 거는 오래된 코인들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인이 파괴된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물량들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어떤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지금 장기 보유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구간들에서 어떤 피크를 한번 찍고 나서 지금 주춤하는 움직임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장기 보유자들도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주체는 채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굴자들이 반감기 직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들을 매도를 하죠. 왜냐하면은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구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려는 전략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는 영세한 또 채굴자들이 그 구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또 파산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채굴자들끼리의 어떤 손바뀜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이 시장에 지각 변동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에 이 채굴 수수료 외에도 이 인스크립션에 의해서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수료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구간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또 고무적인 것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수수료가 더 비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크게 수수료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점도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로 이더리움이 더 높았다가 이 격차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수료가 더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변화들이 뭔가 사이클의 변화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조짐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의 어떤 사이클 상황들 보시면은 제가 어제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한 부분들을 보여드렸죠. 지금 시점으로부터 최고점까지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들이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들을 좀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 즉 장기 보유 물량들이 지금 꺾이기 시작하는 그 구간들부터 해서 지금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두 차례 반감기 이후의 시점에 대세 상승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꺾이고 나서 2차 대세 상승장 때는 9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제 탑을 찍게 되었고, 바로 직전 반감기는 7개월 동안 지속이 된 후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3개월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했을 때는 4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어떤 가능성들, 순수하게 이 사이클로만 봤을 때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올해 연말 정도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뭐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을 중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는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정점을 2021년 4월로 보통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장 높은 정점을 찍었던 건 11월이었죠. 이렇게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6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확인을 한다면은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의 변화들은 계속해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크립토 콘트에서 집계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로긴 투 비트코인에서 또 집계한 자료에서 파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녹색 선을, 상단선을 갖다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이제 대세 상승장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 구간들이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결국 정점은 이 구간을 이제 찍었을 때가 정점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이제 접어든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 구간들이 여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들이 지금 이 구간 가기 전에 여기서 조정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는데 좀 비슷한 사이클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격 전망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강세장으로 완전히 진입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크인베스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제 초기에서 중반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온체인 지표였던 흐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대세 상승장에서 초기 구간은 확실히 지나서 굉장히 좀 진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구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 보유 물량들의 어떤 매도 추이들을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네크가 이제 5월 23일에 데드라인이 걸려 있는데, 바네크의 자산 관리 책임자도 아마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본인들이 이제 밝혔죠.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 ETF와 관련해서는 자산 운용사들과 SEC 사이에서 뭐 어떤 유의미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확률을 25% 내외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JP모건도 50%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에릭 발추나스가 본인의 이제 X를 통해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신청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 자산 규모가 비트코인 선물의 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히 일부만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발행사들이 이걸 위해서 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도 본인들에게 돈이 더 되는 방향들을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들을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SEC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입장들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겸 대출 플랫폼이죠. 넥소의 공동 설립자도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대부분은 이제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설립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1월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번 강세 사이클이 과거보다 일찍 시작된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보다 짧고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잡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구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또 몇십 프로 상승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을 잘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네크 CEO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맞다면 아직까지는 기관을 비롯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자본들이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장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380만 달러, 한화로 52억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나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까지 간다라는 건데, 물론 이때가 되면은 강남 아파트 가격도 더 많이 상승을 해 있겠죠.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률은 모든 자산들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어떤 상승률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베스트셀러 저자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캐시우드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드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며 암호화폐의 잠재력에 대한 그 견해는 한마디로 일품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벤처 투자 거물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한 3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역시나 좀 불리시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SEC가 지금 유니스왑을 상대로 웰스 노티스를 발송을 하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지금 거래량 자체도 급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압도적인 1위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고, 이것들이 다른 또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과 여러 가지 이더리움의 어떤 향후 흐름들에 대해서도 좀 함께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은 또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워낙에 가파르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정 구간들을 겪고 나서 또 우측을 통해서 더 건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이제 어제 지표고 오늘 9시에 이제 변경이 될 텐데 이틀 연속으로 지금 극도 탐욕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많이 겪었던 지난주에도 70 이상, 즉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들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매도벽이 생겨가지고 지금 저지하려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팟성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매도벽은 73K, 75K에서 굉장히 두텁게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도 원래 하단에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다가 지금 67K 정도에서 좀 제법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사이에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가격의 하락을 유발했다면은 홀딩을 하다가 다시 진입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격 반등을 이끌었고 지금 계속해서 높은 물량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소폭 물량을 진입했다가 또 소폭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횡보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물량을 좀 많이 던지는 거는 세 번째로 큰 빨간색 고래입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면서 지금 가격의 속 시원한 상승들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템포가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팔았다가 샀다가 이 흐름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가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미결제 악정은 좀 잔잔한 상태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펀딩 레이트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어떤 활성들은 크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선물 CVD만 봐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물 CVD 같은 경우는 지금 양수를 유지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갈색 고래가 크게 움직인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을 경계로 해서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미결제 악정과 지금 펀딩 레이트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어떤 CVD가 조금 더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은 뭔가 거래량들이 조금 더 들어오는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뭐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는 약간씩은 좀 살아나는 듯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의 거의 끝에서 지금 거의 상방을 돌파하느냐 내려가느냐 그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의 이제 끝자락에 닿았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변동성들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또 매물대가 조금 옅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RSI도 CPI가 발표된 이후에 좀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좀 바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어떤 매물대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단은 굉장히 좀 옅게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가 얕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데 무언가 안 올라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하방 자체는 이 구간은 조금 옅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68에서 지금 70K에는 거의 한 12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된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는 URPD 지표로 봐도요, 이 가격대 하단으로는 굉장히 좀 두텁게 형성된 구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가격 상방으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옅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물대의 구조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가격대 하방이 두텁게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상방은 조금 더 가볍게 뭔가 조금만 의지를 내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뭔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좀 끌어내리는 듯한 움직임들도 온체인 지표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가령 계속해서 대규모 선물 공격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면은 여기서 현물 수요가 또 들어와서 이걸 받아 낚아채고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이거를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가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여러 시그널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반감기가 너무 코앞에 다가왔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어떤 변동성들, 즉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널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